강원도 겨울 관광지 한복판. 재벌 회장 부부가 며느리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낡은 리어카 앞에서 말입니다. 여자는 군밤과 어묵을 팔고 있었습니다. 손은 동상으로 갈라져 있었고 얼굴은 바람에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붉은 코를 훌쩍이는 두 아이가 엄마 다리에 매달려 있었지요. 여자는 아이들을 본능처럼 뒤로 숨기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앞에 무릎 꿇은 노부부. 고급 캐시미어 코트가 눈 녹은 바닥에 젖어 들어갔습니다. 수경아, 이 늙은이들을 용서해다오. 며느리야, 우리가 잘못했다. 노부부의 오열 소리가 겨울바람을 타고 퍼집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저분들 누구야? 옷 좀 봐. 재벌 아니야? 근데 왜 리어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어? 1년 전, 이 부부는 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잡아먹었어. 당장 나가. 다신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증거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완벽한 증거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8년 전 모든 비극의 시작으로 돌아갑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조용한 도서관에서의 첫 만남이 이 지옥의 시작이 될 줄은. 8년 전 서울의 한 사범대학 도서관. 조용한 열람실 구석에서 한 여자가 교육학 책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한수경, 국어교육과 4학년. 안경 너머 진지한 눈빛이 빛났지요. 바로 그때 옆자리 남자와 손이 부딪혔습니다.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먼저 보세요. 남자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강준혁이었지요. 국어교육과 학생이세요? 네. 내년에 교사 발령 기다리고 있어요. 수경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전 아이들 가르치는 게 꿈이에요. 준혁의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6개월 후 수경은 교생 실습 중이었습니다. 선생님, 복도를 지나가자 아이들이 달려왔지요. 숙제 다 했니? 네.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책 읽었어요. 동료 교사가 부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수경 선생님, 아이들이 정말 따르네요. 수경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선생님이 천직이었지요. 방과 후 운동장 벤치. 준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경 씨, 결혼해 주시겠어요? 네. 1년 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며느리가 교사였다고? 역시 다르구나. 1호 회장이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수경아, 우리 집에 온 게 복이야. 순의 시어머니가 며느리 손을 꼭 잡았지요. 결혼 후 수경은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아쉬웠지만 받아들였습니다. 1년 후 첫 딸이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가 됐어. 1호 회장이 70평생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손녀. 순애도 손녀를 안고 오열했지요. 2년 후 둘째 아들이 태어나자 온 집안이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수경은 완벽한 며느리였지요. 아버님,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역시 교사 출신은 달라. 예의가 발라. 1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식탁에 온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수경이가 차린 밥이 제일 맛있어. 어느 날 저녁 6살 딸을 재우던 중이었습니다. 엄마는 선생님이었어? 응, 그랬지. 나도 선생님 되고 싶어. 수경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다시 선생님 안 해? 수경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엄마는 지금 너희 선생님이잖아. 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지요. 모든 게 평화로웠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예쁜 아이들, 따뜻한 시부모.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평화가 곧 산산조각 날 줄은.
수경이 선생님이 아니라 저 여자로 불리게 될 줄은. 그날 아침 한성제약 회의실에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임시이사회에서 전무님을 부사장으로 선임합니다. 박상철 상무가 말했습니다. 45세 회사에서 가장 성실한 임원으로 통했지요. 회의가 끝나자 상철은 자기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잠그고 휴대폰을 꺼냈지요. 준혁이 부사장 되면 내 자리는 끝이야.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을 굳혔지요. 회장님,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혼잣말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수경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회사 총무팀. 사모님, 회장님께서 급히 찾으십니다. 네. 강원도 쪽 거래처 사장 부인 접대가 있는데 여자분이 필요하다고 하시네요. 수경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이들 데리러 가야 하는데. 회장님 지시입니다. 사모님. 알겠습니다. 차량이 수경을 태우고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같은 시각 준혁은 회사에서 이사회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지요. 박상철이었습니다. 전무님,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뭔데? 사모님께서 외곽으로 가셨는데 회장님께 여쭤보니 모르신다고 하시네요. 준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수경이가? 전화가 안 받아지고 뭔가 이상합니다. 주소 어디야? 상철이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내가 간다. 준혁이 차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전무님, 이사회는요? 금방 다녀올 거야. 정오. 준혁의 차가 외곽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아내 걱정에 속도를 높였지요. 그 뒤를 검은 세단 하나가 따라왔습니다. 박상철이었습니다. 사고가 나라는 건 아니야. 그냥 늦게만 하려고. 상철의 손이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오후 1시 30분. 빗줄기가 굵어졌습니다. 커브 구간이었지요. 준혁의 차가 속도를 높였습니다. 맞은편에서 대형 트럭이 나타났습니다. 준혁이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빗길에 미끄러졌지요. 쾅!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차가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뒤에서 지켜보던 상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야. 이럴 리가. 차가 계곡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상철은 잠시 멈춰 섰다가 유턴했습니다. 들키면 나도 끝이야. 병원 응급실. 붉은 적색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수경이 복도에서 두 손을 모았습니다. 제발, 제발. 이로와 순애도 도착했지요. 준혁이는, 우리 아들은.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안 돼. 수경이 무릎을 꿇고 바닥을 쳤습니다. 안 돼요. 안 돼. 순애가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이로는 벽에 주먹을 내리쳤지요. 같은 시각 박상철은 자기 사무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외곽도로 교통사고 30대 남성 사망.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내가 뭔 짓을. 하지만 곧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아니야. 완벽하게 막아야 해. 상철은 컴퓨터를 켰습니다. 통화 기록을 조작하기 시작했지요. 수경이 준혁에게 전화한 것처럼. 미안합니다, 수경 씨. 하지만 화면에 가짜 기록이 만들어졌습니다. 당신이 희생양이 되어야 합니다. 3일장이 끝났습니다. 조문객들이 속삭였지요. 전무님이 왜 그 외곽길로 가셨대요? 사모님이 먼저 가 계셨다던데. 장례식장이 정리되자 1호가 수경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앉아봐. 1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수경아, 그날 내가 왜 외곽에 있었지?
회사에서 연락 왔어요. 회장님께서 거래처 사장 부인 접대하라고. 1호가 내선 전화를 눌렀습니다. 총무팀장, 지금 올라와. 잠시 후 총무팀장이 들어왔지요. 그날 사모님께 전화했나? 아니요, 회장님. 저희는 그런 연락 드린 적 없습니다. 수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누가? 1호가 박상철을 불렀습니다. 상무, 자네가 전무한테 전화했다며? 네, 회장님. 사모님이 외곽으로 가셨다고 들어서 걱정돼서 알려드렸습니다. 박상철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누구한테 들었나? 총무팀에서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잘못 들은 걸까요?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1호가 수경을 바라봤습니다. 수경아, 통화 기록 좀 보자.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날 정오, 준혁에게 전화한 기록이 보였지요. 이게 뭐야? 저 전화 안 했는데요. 증거가 여기 있어. 1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증거가 다 말해주고 있어, 수경아. 그때 순애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수경이가 먼저 외곽에 가 있었어. 그리고 준혁이한테 전화했고, 순애가 수경에게 다가왔습니다. 너, 우리 아들한테 뭐 한 거야? 어머님, 저는 정말. 철서? 순애의 손이 수경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수경이 뺨을 감싸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내가 우리 아들 잡아먹었어. 순애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죽였어. 아니에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1호가 일어섰습니다. 수경아, 네, 아버님. 증거가 다 말해준다. 내 눈으로 확인했어. 1호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내가 먼저 그곳에 갔고 준혁이한테 전화했어. 아버님, 그건 제가 아니에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아버님, 다신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순애가 덧붙였습니다. 내가 무슨 낯으로 이 집에 있어? 수경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발. 저는 정말. 나가. 1호가 고함을 쳤습니다. 수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이들만은. 순애가 망설였습니다. 손주들 얼굴이 떠올랐지요. 데려가. 어머님. 하지만 그게 끝이야. 다신 연락하지 마. 1시간 후. 수경은 큰 가방 하나를 들고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6살 딸과 3살 아들의 손을 잡고 엄마, 우리 어디가? 딸이 물었습니다. 수경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뒤돌아보니 닫힌 대문.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그때 2층 창문에서 순애가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수경과 아이들이 멀어지는 모습을. 순애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경아, 정말 내가 한 거냐? 하지만 돌아서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있었으니까. 통화 기록이 있었으니까. 한편 박상철은 자기 차 안에서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수경 씨. 그의 손이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나도 살아야 하니까. 차가 출발했습니다. 수경 가족이 사라지는 방향과는 반대로 그날 밤 수경은 24시간 찜질방 딱딱한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두 아이는 옆에서 잠들어 있었지요. 수경이 화장실로 가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여보, 나 어떡해. 다음 날 아침 친정에 전화했습니다. 엄마, 수경아, 무슨 일이니? 나 쫓겨났어. 뭐? 일단 집으로 와. 친정집. 아버지 한진수가 딸을 맞았습니다. 전직 검사 출신, 지금은 변호사였지요. 차근차근 얘기해봐. 수경이 그날 일을 설명했습니다.
통화 기록이 이상해. 조작일 수도 있어. 한진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내가 조사해 볼게. 억울하게 당하면 안 돼. 그날 밤 박상철은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진수 변호사, 한성제약 사건 조사 착수. 상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진수 변호사가 조사를 시작했다. 손이 떨렸지요. 수경이 입을 막아야 해. 컴퓨터를 켰습니다. 친정을 무너뜨리면 아무도 안 믿을 거야. 2주 후 한진수가 갑자기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혐의는 뇌물수수. 10년 전 담당 사건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었지요. 말도 안 돼. 나는 한 푼도 받은 적 없어. 하지만 증거는 완벽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 녹취록까지 모두 박상철이 조작한 것이었지요. 법정. 한진수가 수갑을 찬 채 서 있었습니다. 저는 무죄입니다. 누명입니다. 팔을 들어 올리며 외쳤지요. 방청석에서 수경이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억울해요. 평생 청렴하게 사신 분이에요. 하지만 판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피고인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안 돼. 안 돼요. 수경이 달려가려 했지만 법정 경위가 막았습니다. 한진수가 끌려가며 딸을 바라봤습니다. 수경아, 미안하다. 법정 밖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피의자 딸 아니십니까? 시아들을 죽인. 수경이 고개를 숙인 채 빠져나왔습니다. 병원. 친정 어머니가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뇌졸중입니다. 스트레스가 원인이에요. 의사의 말에 수경이 무너졌습니다. 엄마, 미안해. 다 내 탓이야. 병실에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지요. 며칠 후 친정집 재산이 동결되었습니다. 아버지 사건 때문이었지요. 카드도 정지되고 통장에는 돈이 없었습니다. 수경은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찜질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여기서 계속 자? 둘째 아들이 물었습니다. 응, 조금만. 하지만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수경은 아이들이 잠든 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남편도 잃고 아버지도 감옥에.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이제 정말 끝인가? 한편 박상철은 자기 사무실에서 서류를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한진수 조작 관련 증거들이었지요. 이제 수경 씨는 완전히 고립됐어.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을 거야. 창밖으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증거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수경의 마지막 희망도 함께.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경은 월세 20만 원짜리 고시원으로 이사했지요. 1평도 안 되는 공간. 아이 셋이 누우면 꽉 찼습니다. 엄마, 여기 줘봐. 둘째가 칭얼거렸습니다. 조금만 참자. 일자리를 구해야 했습니다. 학원 교사 면접. 경력이 교사시네요? 네, 국어를 가르쳤습니다. 면접관이 휴대폰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리가 없네요. 서점, 식당, 카페, 어디를 가도 같았습니다. 혹시 한성제약 며느리? 살인자. 문이 닫혔습니다. 4개월째 되던 날 편의점 야간 알바를 구했습니다. 첫 출근 날 밤 문이 열리며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수경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16살 여학생. 3년 전 자신의 제자였지요. 민주야. 선생님, 왜 여기서? 그때 점주가 나왔습니다. 아, 저분은 선생님 아니에요. 민주가 당황했습니다. 네, 그냥 알바생이에요. 어서 계산하세요. 민주가 수경을 바라봤습니다. 수경은 고개를 숙였지요. 어서 가봐. 민주가 나간 후
수경은 화장실로 들어가 울었습니다. 나는 이제 선생님이 아니야. 다음 날 그만뒀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 눈에 띄면 안 됐습니다. 중고 리어카를 10만 원에 샀습니다. 도매시장에서 군밤과 어묵 재료를 샀지요. 강원도로 가자. 엄마, 왜? 거기선 날 아무도 몰라. 강원도 관광지. 한겨울이었습니다. 수경은 새벽 5시에 일어나 리어카를 끌었습니다.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손이 동상으로 갈라졌습니다. 얼굴은 바람에 거칠어졌지요. 어묵 주세요. 네, 잠시만요. 손님에게 어묵을 건네는 수경. 예전의 단정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둘째가 엄마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배고파? 수경이 팔던 어묵을 조금 떼어냈습니다. 자, 먹어. 엄마는? 엄마는 배 안 고파? 아이가 어묵을 먹는 동안 수경은 먼 산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밤이 되면 좁은 월세방. 잠든 아이들 얼굴을 바라보며 수경은 울었습니다. 여보, 나 정말 힘들어. 사람들이 날 보는 눈빛이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날 선생님이라고 안 불러. 아이들이 깰까봐 소리를 죽였지요. 그렇게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고, 여름이 갔고, 가을이 지나갔습니다. 1년. 수경은 여전히 리어카를 끌고 있었습니다. 첫째 딸이 7살이 되었습니다. 엄마, 나도 학교 가고 싶어.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돈 모으면. 하지만 돈은 모이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버티기도 빠듯했지요. 어느 날 저녁,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엄마는 선생님이었어? 수경의 손이 멈췄습니다. 옛날엔, 지금은 수경이 딸을 안았습니다. 지금은 엄마는 너희를 지키는 사람이야. 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수경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요. 그날 밤, 수경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나 버티고 있어. 힘들지만 아이들 때문에. 별이 반짝였습니다. 1년 전 그날, 행복했던 그 시절이 아득하기만 했지요. 1년이 흘렀습니다. 한성제약 회장실. 1호는 아들의 빈자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 액자에 준혁의 사진이 놓여 있었지요. 준혁아,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에서 아들이 나타났지요. 아빠, 증거가 다 말해준다고 하셨죠? 준혁아, 그럼 이제 진짜 증거를 찾아보세요. 1호가 식은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준혁이가 뭐라고 한 거야? 한편 순애는 손주들 옷을 꺼내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강아지들, 지금 어디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여보, 우리가 너무한 거 아닐까? 1호가 돌아섰습니다. 증거가 있었잖아. 그래도 수경이는 그런 애가 아닌데.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증거가 1호의 말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꿈이 자꾸 떠올랐지요. 어느 날 최미영이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대학 약학과 교수, 준혁의 누나였지요. 아버지, 동생 사건 이상해요. 뭐가? 준혁이가 왜 이사회 이 시간 전에 외곽으로 갔겠어요? 1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경이가 불렀으니까. 정말 확실해요? 미영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미영아, 증거가 있어. 통화 기록이. 아버지, 요즘은 통화 기록도 조작할 수 있어요. 미영은 조용히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그날 모든 기록을 조사해 주세요. 몇 달 후, 탐정이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뭔데요? 통화 기록이요. 전문가한테 분석 의뢰했더니 탐정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조작된 흔적이 있습니다. 미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조작? 외부에서 해킹해서 만든 거예요. 그럼 수경 언니가 전화한 게 아니라는. 네. 누군가 고의로 만든 기록입니다. 미영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계속 조사해 주세요. 2주 후 더 큰 발견이 있었습니다. 교수님, CCTV 확보했습니다. 화면에 외곽도로가 보였습니다. 이게 준혁 전무님 차량이고요. 잠시 후 또 다른 차가 지나갔습니다. 이 차는 한성제약 사내 차량입니다. 누가 사용했죠? 그날 기록이 지워져 있는데 탐정이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IP 추적 결과 회사 내부 시스템 접속 흔적이. 누구예요? 박상철 상무입니다. 미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상철 상무가. 네. 그리고 이건 사고 직후 영상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검은 세단이 사고 현장 근처에서 잠시 멈춰섰다가 유턴했지요. 이 차도 박상철 상무 차량입니다. 미영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상무가 현장에 있었다고? 네. 동생분 사고 나는 걸 보고도 그냥 갔어요. 이게.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교수님, 이 정도면 경찰에. 아니요. 아버지께 먼저 말씀드려야 해요. 미영이 서류를 꼭 쥐었습니다. 도영이 상무. 당신이었어? 그날 밤 미영은 홀로 동생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아, 누나가 꼭 밝혀낼게.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그리고 수경 언니한테 미안하다고 전할게. 미영이 아버지의 서재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들으실 말씀이 있어요.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 앉아서 들으세요. 1호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미영이 서류를 꺼냈지요. 아버지, 통화 기록이요. 조작됐어요. 뭐? 전문가 분석 결과예요. 외부 해킹 흔적이 명확해요. 1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수경이가 전화한 게 아니라는. 네. 그리고 이건 CCTV예요.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 외곽도로가 보였지요. 이게 준혁이 차고요. 10분 전에 이 차가 먼저 지나갔어요. 검은 세단이었습니다. 이 차는 박상철 상무 차량이에요. 1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고 직후 영상이에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세단이 사고 현장 근처에서 멈췄다가 유턴했지요. 보고도 그냥 갔어? 1호가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내가 증거가 다 말해준다고 했지. 손으로 얼굴을 감췄습니다. 근데 그 증거가 다 거짓이었어. 아버지, 내 눈으로 확인했다고. 내가 그랬어. 1호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수경이는 아무 죄도 없었어. 70평생 처음 보는 오열이었습니다. 순애가 달려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미영이 어머니에게도 보여줬습니다. 순애가 주저앉았지요. 우리가 수경이한테 무슨 짓을. 며느리야. 우리 며느리. 두 손으로 바닥을 치며 울었습니다. 1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경이 당장 찾아. 네, 아버지. 사람 풀어서라도 찾아내. 어디 있든. 2주가 지났습니다. 미영이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찾았어요. 어디야? 강원도 관광지요. 리어카로 음식 팔고 계시대요. 미영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1호가 사진을 보는 순간 무너졌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저렇게. 사진 속 수경. 손은 갈라지고 얼굴은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순애도 사진을 보고 오열했지요. 며느리야. 미안해. 1호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박상철 당장 불러. 30분 후
박상철이 서재에 들어섰습니다. 1호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상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 내가 수경이를 그곳으로 불렀지. 준혁이한테 알렸지. 그건 통화 기록 조작했지. 현장에서 지켜보고 도망갔지. 상철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그랬어? 준혁 전무님이 부사장 되면 제 자리가 그래서 내 아들을 죽였어? 1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죽일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늦게만. 결과는 죽음이야. 1호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수경이한테까지 누명을 씌웠어. 장인어른까지. 저도 들킬까봐. 나가. 당장 나가. 1호가 고함쳤습니다. 경찰에 안 넘기는 건 내 동생 얼굴 봐서야. 상철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문이 닫혔습니다. 1호가 무너졌지요. 준혁아, 아빠가 미안하다. 순애가 남편을 안았습니다. 여보, 이제 수경이 데려와야죠. 그래, 가자. 지금 당장.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운전할게요. 셋은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며느리를 만나러, 용서를 빌러, 강원도 관광지,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리어카 앞에서 수경이 군밤과 어묵을 팔고 있었지요. 두 아이가 엄마 다리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수경이,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 수경이 돌아봤습니다. 1호와 순애가 서 있었지요. 수경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 아버님? 1호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순애도 옆에 무릎을 꿇었지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분들 누구야? 옷 좀 봐. 재벌 아니야? 1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경아, 용서해다오. 아버님, 내가 억울했다는 거 다 알았어. 순애가 오열했습니다. 며느리야, 우리가 미안해. 어머님, 1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상철이 다 꾸민 거였어. 통화 기록도 조작이고. 수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아버지도 누명이었어. 박상철이 증거를 조작했어. 아버지가, 우리가 증거만 믿고. 1호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내 눈으로 확인했다고. 근데 그게 다 거짓이었어. 수경이 주저앉았습니다. 1년간 참았던 모든 것이 터져나왔지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알아. 다 알아. 순애가 수경을 껴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경이 순애 품에서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절 보는 눈빛이 알아. 우리가 잘못했어.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수경이 천천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1호가 물었습니다. 수경아, 나를 용서할 수 있겠니? 수경이 한참 침묵했습니다. 아이들을 바라봤지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응, 저는 1년 동안 아버님과 어머님을 원망했어요. 순애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많이 원망했어요. 하지만 수경이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이 아이들한테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필요해요. 1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서하기로 선택했어요. 수경아. 1호가 수경의 손을 꼭 쥐며 오열했습니다. 고맙다. 고맙다. 할머니. 큰딸이 순애를 올려다봤습니다. 순애가 손녀를 보고 또 울음을 터뜨렸지요. 우리 강아지. 1호도 손주들을 껴안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미안해. 미영이 옆에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1호가 일어섰습니다. 집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네. 아버님, 리어카를 접었습니다. 차에 올랐지요. 며칠 후, 한진수가 석방되었습니다. 박상철은 구속되었지요. 수경은 시댁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식탁에 온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준혁의 사진을 보며 수경이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행복해요. 1호가 며느리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함부로 판단하지 않을게. 증거만 믿지 않을게. 순애도 손을 포겠습니다. 돌아와줘서 고마워. 일주일 후, 수경은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여기 계신 줄 몰랐어요. 원장이었습니다. 수경 선생님 아니세요? 수경이 멈칫했습니다. 혹시 우리 원에서 일하실 생각 없으세요? 수경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선생님. 수경이 미소 지었습니다. 네, 다시 시작해 볼게요. 선생님으로.